백원우 전 의원이 지금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셨어요. 백원우 하면은 우리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 울먹이면서 인터뷰 비슷한 걸 짧게 하던 그 기억이 저는 나는데. 네. 경호원들이 백 의원을 제지하면서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장례는 일순간 술렁였습니다. 정치보복으로 살인에 이르는 정치 살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죄하십시오. 이분이 이제 민정비서관, 더군다나 이제 검찰 출신도 아니고, 일단은 장례식 당시에 영상을 보시면은 백원우 당시 의원을 청와대 경호원들이 제압하는 과정에 정말 키 조그만 분이 하나 경호원들 사이에 끼니까 훨씬 작아 보이시는 그 상태가 가냘픈 여성이 하나 있죠. 그래서 그걸 말리면서 상당히 이렇게 거칠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그게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짤막한 인터뷰를 보면은 백원우 의원 울고 계시고 거기에 품에 안겨 계시는 분이 바로 지금 김현 대변인이시잖아요. 안긴 건가요? 제가 위로하느냐고 했는데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말리는 상황. 근데 주로 그게 경호원들이 정말 이게 등치가 워낙 크잖아요. 네, 크죠. 그러니까 저처럼 예를 들어서 같이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목소리 톤을 알기 때문에 저분인지 알겠다. 잠깐 스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새벽에 그때 노제는 못 보고요. 그 봉화 장례를 치르고 이제 광화문에 오는데 미리 올라왔어요. 미리 올라와서 이렇게 백원우 의원을 만났는데 그날따라 백원우 의원이 첫 번째 석이죠. 그러니까 맨 앞줄에 자리를 앉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백원우 의원 성격이 굉장히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그래서 그때 재선 의원인데도 그 나이로 보면 좀 이렇게 어린 축에 속해 있어서 늘 항시 이제 그 좀 연장자인 정치인들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본인은 뒤에 앉아 있는 성격이거든요. 그날따라 맨 앞줄에 앉겠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행동을 할 것 같아서 혹시 뭐 다른 생각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아주 비장한 얼굴로 저한테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네 번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네 분이 이제 헌화하러 일어서서 가니까 한 10발자국 걸어갔나요? 그랬더니 백원우 의원이 맨 앞줄에서 한 5발짝 나오면서 그때 이제 장례 식순이 적혀 있는 팜플렛을 들고 이명박 대통령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대통령 경호실 직원과 그다음에 경찰에서 파견 나온 경찰관들이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네 번째 줄에 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장례식장에 참석한 일반인들이 욕을 했죠. 그 뒤쪽에서.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그 직전에 봤던 백원우 의원의 비장함이 바로 저거였구나. 그래서 퍽 소리가 나가지고 맞았어요. 사실은 입을 콱 틀어 막은 거죠. 퍽 소리가 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 뛰쳐나갔죠. 왜냐면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은 제가 얼굴을 알죠. 춘추관에 바로 직전에 또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름까지 기억하는 경호관이었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좀 있구나. 네,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경호관들도 굉장히 난처했죠. 왜냐면은 자신들이 모셨던 대통령이 비극적인 삶을 정리한 그날이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나름의 양심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경호관이 사실은 제가 힘이 딸리죠. 그때는 거의 5일 동안 뭐 낮밤 없이 장례를 이제 문상객을 맞았고 또 우리 언론들 지원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제가 하루에 한 끼도 채 안 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왜소할 때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경호관들을 떼어냈죠. 그러니까 백원우 의원을 질질 끌고 가니까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현재 국회의원을 그렇게 처참하게 끌고 가는 건 도저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떼어냈더니 그 경호관 하나는 사실은 손을 떼더라고요. 백원우 의원하고 손을 떼고 경찰에서 파견 나온 경찰관들은 저희를 잘 모르니까 저를 잘 모르고 이제 백원우 의원은 알겠죠. 그래서 그 귀퉁이로 이렇게 끌고 갔죠. 격리시켜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백원원이 짧게 인터뷰를 기자들이 와서 예. 왜 그랬는지를 이제 물었고, 그리고 그때가 생중계가 될 때였으니까 일부 방송에서 이제 백원우 의원이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장례식장에 다시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거를 제가 설득해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또 경호관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니까 국회의원 뭐 이전에 어쨌든 그 소요를 일으켰다고 판단해서 못 들어가게 막는 거를 제가 그때 경호관 이름을 불렀죠. 누구누구 경호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분은 상주입니다. 막을 자격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이 장례식을 마쳤고 그 이후 행사까지도 진행이 됐고 그러고 나서 백원우 의원이 장례법 위반인가요? 행사방해인가? 뭐 장례법인가요? 장례방해죄가 있더라고요. 처음 저도 알았는데 장례방해죄로 어버이연합인가 뭐 그런 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아서 약식 기소됐는데 정식 재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전 비서실장 그때는 이제 자연인으로 계실 때잖아요. 그래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셨죠. 재판정에 나와서. 그런 관계고 두 번째는 민정수석 시절에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백원우 의원이 국회의원 하기 전에. 나중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인터뷰에 네. 백원우 지금 현재 비서관 되신 그분의 인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당시에 장례식장에서 그 이명박의 표정을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와, 뭔가 정말 악마한 조롱했죠. 사람처럼. 조롱하고 김인옥 여사는 씩 웃는 장면이 목격이 됐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자아냈던 두 분의 태도, 전직 대통령의 태도. 그때 백원우 의원은 노 대통령 장례식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남았고요. 네. 그 후에 이제 국회의원 당선 안 되셨고, 제가 최근에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셔갖고, 그때 당시 이야기 하는 걸 들어봤는데, 뭐, 사람이 무슨 강심장이라고 해도 국가 원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심경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몹시 떨렸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떤 울분을 누군가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는 게 맞고요. 중계로는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났는데 실제 장례식장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오셨던 분들이 항의하고 뭐 욕설도 나오고 그러고 사실은 저처럼 뛰쳐나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소요소의 대통령 행사 참석 행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경호관들이 요소요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제 옆 자리에 경찰이 앉아 있었거든요. 이분은 사실은 경호 미스죠. 실패예요. 그러네. 근데 제 옆에 앉아 있었던 청와대 행정관 하나가 발을 딱 내가지고 저를 못 잡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뛰쳐나가니까 그 경찰이 저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이제 제 옆에 앉아 있었던 후배인데 그 후배가 발로 딱 발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나오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나온 거죠. 네. 그 백원우 당시 의원만 기억하시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 뛰쳐나와서 하지마 경호관들을 띄어내던 바로 그분 김현 대변인이십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 48년 전이니까 까마득하시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때 8년 전 40대 한 중반밖에 안 되던 나이 굉장히 젊으셨더라고요. 네. 그때 뭐 아이고. 지금이니까 이런 이야기 웃으며 할 수 있네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한 3년 저는 뭐 그때 하루 잠을 한 3시간도 채 못 잤던 것 같아요. 새벽 4시면 깼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셨던 그 시간에 깨가지고, 그랬죠. 근데 뭐 짤막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물론 백원우 의원은 성정상 아무 개의치도 않을 텐데 이제 언론들이 그래도 재선 의원 출신인데 비서관은 좀 너무 격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그렇죠. 놀라운 인선이죠. 왜냐하면 한병두 의원이나 뭐 진성주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이 청와대 국정운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인선이라고 보는데 백원우 의원이 그 이제 친인척을 이제 관리하는 민정비서관이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우병우 전 수석이 직전 민정비서관 하다가 이제 민정수석까지 올라간 케이스인데 이제 발탁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발탁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백원 의원이 사실은 안행위에서 그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 하고 그다음에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성관이 왜 해킹 사건 때문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때도 그거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예, 그 이제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정개특위에서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억울하죠. 2012년도에 이제 공천심사위 간사였는데 그때 표적이 됐어요. 그때 물갈이가 굉장히 많이 됐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 사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에게 바른 말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에서 여론이 안 좋았고, 근데 그거를 씻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제 뭐 삼선 고지에서 뭐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저도 떨어졌는데, 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본인이 재선 의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자리에 가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사건 때 머리를 숙였지만 그런 심정도 있다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바고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소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해오셨던 분들 안에서는 늘 백원 의원에게 부채 의식이 있는 거죠. 그 사건 때문에 고초를 겪었던 사람이라서. 예. 백원우 이제 비서관, 민정비서관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8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사건들이 계속 재조명되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역사에 어떤 한 페이지를 남겨놔야 우리 일반 민중들의 울분 같은 것들이 기록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없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다 묻혔을 가능성이 네, 높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원우 전 의원이 지금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셨어요. 백원우 하면은 우리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 울먹이면서 인터뷰 비슷한 걸 짧게 하던 그 기억이 저는 나는데. 네. 경호원들이 백의원을 제지하면서 노전 대통령 측 인사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장례는 일순간 술렁였습니다. 정치보복으로 살인에 이르는 정치살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죄하십시오. 이분이 이제 민정비서관, 더군다나 이제 검찰 출신도 아니고, 일단은 장례식 당시에 영상을 보시면은 백원우 그 당시 의원을 청와대 경호원들이 제압하는 과정에 정말 키 조그만 분이 하나 경호원들 사이에 끼니까 훨씬 작아 보이시는 그 상태예요. 가냘픈 여성이 하나 있죠. 그래서 그걸 말리면서 상당히 이렇게 거칠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그건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짤막한 인터뷰를 보면은 백원우 의원 울고 계시고 거기에 폼에 안겨 계시는 분이 바로 지금 김현 대변인이시잖아요. 안긴 건가요? 제가 위로하느냐고 했는데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말리는 상황. 근데 주로 그게 경호원들이 정말 이게 등치가 워낙 크잖아요. 네, 크죠. 대통령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대통령 경호실 직원과 그다음에 경찰에서 파견 나온 경찰관들이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4번째 줄에 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이제 장례식장에 참석한 일반인들이 욕을 했죠. 그 뒤쪽에서.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그 직전에 봤던 백원 의원의 비장함이 바로 저거였구나. 그래서 퍽 소리가 나가지고 맞았어요. 사실은 입을 콱 틀어 막은 거죠. 퍽 소리가 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 뛰쳐나갔죠. 왜냐면 그 좀 연장자인 정치인들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본인은 뒤에 앉아 있는 성격이거든요. 그날따라 맨 앞줄에 앉겠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행동을 할 것 같아서 혹시 뭐 다른 생각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아주 비장한 얼굴로 저한테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4번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네 분이 이제 헌화하러 일어서서 가니까 한 10발자국 걸어갔나요? 그랬더니 백원 의원이 맨 앞줄에서 한 5발짝 나오면서 그때 이제 장례 식순이 적혀 있는 팜플렛을 들고 이명박 그러니까 저처럼 예를 들어서 같이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목소리 톤을 알기 때문에 저분인지 알겠다. 잠깐 스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새벽에 그때 노제는 못 보고요. 또 봉화 장례를 치르고 이제 광화문에 오는데 미리 올라왔어요. 미리 올라와서 이렇게 백원 의원을 만났는데 그날따라 백원 의원이 첫 번째 석이죠. 그러니까 맨 앞줄에 자리를 앉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백원 의원 성격이 굉장히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그래서 그때 재선 의원인데도 그 나이로 보면 좀 이렇게 어린 축에 속해 있어서 늘 항시 이제